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이제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라고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뭔가 베이스그라운드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 책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곤란하신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영상을 하면서 지금처럼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책의 어느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지와 같은 이야기도 함께 언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영어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는 곳곳에 다 심겨져 있지만 제가 처음에 정말 영어의 완전한 초급자였을 때 제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책 62페이지부터 따로 박스를 만들어서 작가의 영어 공부 팁이라는 섹션으로 빼놓았고요. 영어 일기와 표현 교정 노트, 그리고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방법, 또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어떻게 단어를 외우고 어떻게 구문을 익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다뤘고요. 또 수다와 케미 좋은 친구라고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의 중요성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를 내려놓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보았거든요.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은 나의 성격이나 성향을 바꾸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내 얘기를 막 이렇게 수다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면 처음 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는 문화가 아닌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친근함의 표현이고 내가 이만큼 당신을 격없이 대한다는 방어막을 거두어내는 작업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결혼 후에 배우자의 성을 따르면서 last name을 바꾸는 작업 중이었는데요.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직원분이 너 이름 바꾸느라 고생이 많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네. 손 보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는 한 번 하는 거니까 한 번만 하고 두 번, 세 번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친구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처음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그리고 이혼하면서 다시 예전 성을 따르고,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하면서 지금 배우자의 성을 다시 따르는 것까지 총 3번의 이름 변경 절차를 밟아본 적이 있는데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고, 굉장히 고충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 본 사람이고 친구라고 부르기 어려운 관계인데도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세상에 저 사람이 결혼을 2번이나 했어, 그걸 뭘 자랑이라고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저지멘탈하게 상대방을 보지 않는 습관도 언어를 배우면서 함께 오는 장점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영어에 대한 부분은 앞부분 쪽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영어를 매일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단어, 새로운 표현들, 그리고 모르면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어떻게 쓰냐고, 스펠링이 뭐냐고 좀 더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또 모르는 표현을 질문할 때 그 질문 자체를 영어로 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 표현을 모르는데 그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해 하는 표현을 제가 영어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단어 몇 가지, 표현 몇 가지 익히는 것이 아닌 좀 더 친숙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어 스킬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 모른다고, 표현 하나 모른다고 대화에 크게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용감하게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의 모교인 학교에서 시뮬레이션 교수로 오전 근무를 하고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이고요. 같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 6명, 그리고 이미 저희 모교를 졸업해서 간호사로 임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그 친구가 앞으로 교수직에 지원하고 싶다면서 봉사활동이죠. 그러니까 발런티어로 급여도 받지 않고 실습 시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닌데 저의 수업을 와서 같이 참관해도 되겠냐고, 배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도와줘도 되겠냐는 질문을 해서 의사를 물어보길래 당연히 괜찮고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15년도에 학교를 졸업한 간호사니까 지금 2018년이죠. 출산 이후에 1년의 공백기가 있었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간호사로 일한 지 1년 반이 되었다고 해요. 샌디에고에서 사립 병원 중에 급여가 가장 좋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신규 간호사로서의 첫 시급이 $51였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는데도 자기는 그 직업을 내려놓고 밤근무로 스케줄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Nurses eat their young 이라는 표현 알지?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쉽게 풀어보면 글쎄요, 젊음을 먹는다? 간호사들이 젊음을 먹는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신규 간호사, 정말 백지 상태이고 아직 때묻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은 간호사의 그런 퓨리티함을, 맑고 깨끗함을 경력 있는 간호사들이 먹어치운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한국의 의미로 볼 때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 간호사들을 태우거나 괴롭히는 그런 부분과 표현이 맞는, 표현이 통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nurses eat their you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의 그 경험 때문에 자기는 근무를 정말 황금 근무표거든요. 오전 근무하기를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간호사로서 굉장히 드물게 좋은 포지션에 자리를 잡았지만 태움 문화, 상호 간의 그 라테랄한 부분에서 있는 갈등 때문에 밤근무를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그 표현을 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신규 간호사로 살아남는 것은 참 힘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을 프리셉터 해준 사람이 자신이 너무 자기처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경력이 없는 신규인데 어떻게 경력자처럼 일을 원하라고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데 자신의 프리셉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시프트를 바꾸고 병동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금 새로운 병동에서 밤근무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프리셉터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It was catch-22. 갈팡질팡,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catch-22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배 간호사에게,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물어보자니 이것도 모르냐면서 꾸중을 듣게 되고, 꾸중을 듣기 싫어서 자기 스스로 figure out, 알아내려고 하고 solve the problem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일도 돌아가게 되고 불필요한데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원활하게 프리셉터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자기에게는 catch-22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쉽게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survival English니까요. 초반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정도가 목표에 다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어에 기름칠도 하게 되고 더 원활하게 윤활유도 뿌려가게 되고 하면서 어떤 컬러큐얼, 대화적인 부분의 영어는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일상 표현들을 나누면서 정말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레이즈 아나토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원활하게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제가 스마트 골,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스마트 골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간호사로서, 영어 입문자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달성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에 맞는 인터벤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간호학적인 부분, 또 이민적인 부분 이외에도 이런 언어의 장벽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게 언제 써먹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날이 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영어 표현이나 단어를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그런 중요한 실력의 부분으로 자리 잡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영어 공부하시는데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간호사분들이 질문하세요. 간호학과를 미국에서 시작하는데, 아니면 간호사로 처음 플로어에 나가게 되는데 에이전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미국적인 문화 또 언어에 아직 자신감이 없다, 너무 걱정된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언어는 준비되는 부분이 아닌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일에서 오는 익혀짐이 있고, 친구를 만나고 교류를 하다 보면 그 친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더 친숙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가 되는 언어는, 영어가 준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다만 하루에 조금씩 공부하고 나아지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과 가볍게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또 하나 팁은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의학 용어나 약어나 굉장히 어느 나라를 가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간호사분들이 영어를 배우실 때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 그래서 키워드를 잘 들으시면 그 문맥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를 캐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망설이면서 학교 공부나 취업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조금 두렵더라도, 그리고 내가 발딛는 그 병원이나 너싱홈이나 학교나 일터가 조금 내가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곳에서 조금씩 교류하고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면서 이 다음번 취업의 기회, 다음번 학업의 기회에서는 더 좋은, 더 높은, 더 퀄리티 좋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